미국이 몰래 푼 2조 달러의 비자금이 바닥나는 순간 당신의 주식 계좌는 정확히 반토막 날 겁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환희에 차서 나스닥 불기둥에 전 재산을 던지고 있죠. 하지만 연준이 기준금리를 무려 3.75%에서 틀어주고 있는데 자산시장이 미친 듯이 폭등하는 이 현상. 이것은 구조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중환자실의 불법 투약 파티인 겁니다. 미국 경제의 심장부에서는 지금 소름 돋는 사기극이 벌어지는 중이죠. 환자를 살리겠다며 의사인 연준은 고금리라는 수술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장인 미 재무부가 뒷문으로 대한민국 1년 예산의 3배가 넘는 거대한 금융마약을 몰래 투여하고 있는 겁니다. 환자는 피를 흘리면서도 마약 기운에 취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죠. 이 거짓 호황의 청구서는 결국 여러분의 통장과 내 집 마련의 꿈을 무참히 짓밟을 겁니다. 2026년 하반기 이 미친 파티의 음악이 꺼지면 잔혹한 유동성 절벽이 시작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 거대한 자본의 블랙홀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생존 지도를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미 재무부는 누구의 눈을 속이고 무슨 돈으로 이 거대한 환각 파티를 열 수 있었던 걸까요? 앞문과 뒷문.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기만 위에 세워진 거대한 모래성을 보고 있습니다. 앞문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잡겠다고 엄숙한 표정으로 돈을 빨아들이는 연극을 하죠. 하지만 뒷문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시장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이른바 그림자 유동성을 미친 듯이 펌프질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사냥꾼들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검은 돈을 축배처럼 들이켜고 있죠. 연준이 2026년 초 금리를 3.75%에서 동결하며 버티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겉으로는 긴축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대한민국 GDP와 맞먹는 수조 달러의 유동성이 시장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비자금은 어디서 솟아난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정부가 숨겨둔 비밀 통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국가의 지갑이 월가의 투기 자금으로 쓰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미 재무부가 쥐고 있는 TGA, 즉 재무부 일반계정이라는 통장이 바로 그 첫 번째 비밀금고입니다. 원래는 세금을 모아 국가 살림을 하는 평범한 계좌여야 하죠. 하지만 최신 데이터를 보면 상황은 처참합니다. 2026년 2월 26일 기준 이 통장에는 무려 8,494억 달러가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1,1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댐인 셈이죠. 놀랍게도 재무부는 이 수문을 자기들 입맛대로 열어버립니다. 단 하루 만에 380억 달러, 약 50조 원에 달하는 현찰을 시장에 방출하기도 했죠. 연준이 고금리로 시장에 손통을 조일 때마다 재무부는 이 비자금 통장을 열어 주식시장에 달콤한 마약을 주사한 겁니다. 결국 여러분이 환호했던 나스닥의 폭등은 기업의 실력이 아니라 정부가 꽂아준 링거액이 만든 환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비극은 따로 있습니다. 이보다 훨씬 파괴적이었던 2조 달러짜리 두 번째 저수지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두 번째 비자금의 정체, 바로 영래포라는 이름의 거대한 그림자 댐입니다. 은행들이 남아도는 현금을 연준에 맡기고 이자를 받는 시중의 돈을 가두는 블랙홀 같은 곳이죠. 2023년까지만 해도 이 댐의 수위는 2조 5천억 달러, 대한민국 예산의 무려 5년치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댐을 확인해 보면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집니다. 2026년 2월 말 기준 영래포 잔고는 단 163억 달러로 처참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귀를 의심하시겠지만 2조 달러가 넘는 돈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댐을 빠져나온 이 어마어마한 눈먼 돈들이 지난 2년 동안 나스닥을 미친 듯이 밀어올린 진짜 정체였던 겁니다. 이제 파티의 미천은 처참하게 바닥났습니다. 돈이 메말라가는 유동성 절벽 앞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결코 건드려선 안 돼 끔찍한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누르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정부는 이 텅 빈 금고를 채우기 위해 어떤 미친 짓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텅 빈 금고를 채우기 위해 미국이 선택한 방법은 다름 아닌 악성사채 돌려막기였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처참한 민낯을 보십시오. 그는 장기금리가 오르는 걸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 만기가 짧은 단기국채, 즉 TB를 비정상적으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서민들이 이 조작된 금리에 속아 빚을 내어 집을 사고 투기판에 뛰어들며 가짜 안도감을 느끼고 있죠. 원래 국가 채무에서 단기채가 차지하는 정상 비율은 15에서 20% 수준이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비율은 21%를 훌쩍 넘어섰고 내년 2027년에는 무려 26%까지 폭주할 계획인 겁니다. 이건 마치 한 달치 월급으로 카드 빚을 겨우 막던 사람이 이제는 매일매일 일당 알바를 뛰며 수천만 원의 사채 이자를 돌려막는 처참한 꼴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10년물 장기금리를 인위적으로 짓눌러서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을 더욱 거대하게 키우고 있는 셈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미친 듯이 찍어낸 정부의 빚은 도대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가 거대한 괴물로 자라나는 걸까요? 매년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대한민국 1년 예산의 4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가족 감세안 같은 대규모 지출 청구서가 더해지며 빚의 산은 더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죠. 월가의 사냥꾼들은 이 피비린내 나는 빚더미 위에서 탐욕스럽게 웃고 있습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찍어낸 국채가 결국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꽂히고 이게 다시 주식시장의 투기자금으로 둔갑하는 소름 돋는 마약 유통 경로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편의 수익률이라는 고상한 단어로 포장하지만 본질은 너무나도 추악합니다. 결국 정부의 빚이 월가의 베팅 자금으로 세탁되어 거대한 자산 버블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경악스러운 사실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긴축을 부르짖던 연준이 이 미친 폭주를 막기는커녕 이름표만 살짝 바꾼 채 몰래 돈을 찍어내며 정부의 범죄를 돕고 있다는 사실. 도대체 무슨 꿍꿍이일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과 싸운다던 연준의 진짜 민낯을 보십시오. 그들은 2025년 말 은밀하게 양적 긴축, 즉 QT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예비군 관리 매입, 이른바 RMP라는 정체불명의 위장 전술이었죠.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2.8%라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놓고 돈을 풀면 물가가 폭발할 게 뻔하니까 양적 완화, 즉 QE라는 이름표가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RMP라는 가짜 명찰을 달고 몰래 재무부의 국채를 사주며 또다시 천문학적인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 거죠. 연준은 그저 단순한 운영상의 조치라고 변명하지만 본질은 너무나도 추악한 스텔스 부양책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백조 원의 돈이 매달 이 가짜 명찰을 달고 시장에 은밀히 뿌려지고 있는 셈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사기극의 끝, 영원할 것 같던 이 마약이 완전히 떨어지는 그 끔찍한 시간은 과연 언제 찾아오는 걸까요? 파티장의 화려한 음악이 뚝 끊기는 서늘한 공포. 그 시침과 분침이 바로 2026년 하반기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개의 거대한 저수지 기억하십니까? 재무부의 비자금 통장인 TGA는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고 2조 달러가 넘던 영내포의 댐은 바닥에 흙먼지까지 싹싹 긁어써버려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시장을 떠받치던 방정식의 핵심 변수들이 일제히 숫자 0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GDP 규모의 거대한 산소호흡기가 단번에 뽑혀나가는 끔찍한 유동성 절벽의 타이머가 마침내 켜졌다는 뜻이죠. 이제 시장에 공짜 돈을 밀어넣어줄 호구는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 도대체 내년에는 얼마나 거대한 폭탄이 터지길래 월가의 심장부가 이토록 공포에 질려 있는 걸까요?
월가의 심장부, 엘리트 은행가들이 달력의 특정 연도를 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숫자는 바로 9조 달러. 2026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국채의 규모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무려 18년치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빚은 과거 제로금리 시절에 공짜로 찍어낸 돈이죠. 하지만 이제는 4에서 5%의 살인적인 금리로 이 폭탄을 다시 굴려야만 합니다. 늘어나는 이자만 미국 국방비 전체를 집어삼킬 판이죠. 2019년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시장에 돈이 아주 살짝 말랐을 뿐인데 은행끼리 돈을 빌리는 레포 금리가 하루아침에 10%까지 폭등하며 금융 시스템이 심정지를 일으켰습니다. 현재 시장이 숨을 쉬기 위한 최소한의 적정 지급 준비금은 3조 달러. 하지만 방어막인 영레포와 비자금 통장이 모두 텅 비어버린 2026년. 이 9조 달러의 청구서가 날아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여러분의 작고 소중한 주식 계좌가 이 거대한 심정지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탐욕에 눈이 먼 평범한 투자자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의 매수 버튼을 누르며 다가오는 도살장을 향해 웃으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정부가 여러분의 계좌에 은밀하게 꽂아주던 공짜 링거액은 이제 한 방울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신의 9조 달러짜리 신용카드 빚을 막기 위해 시장의 피를 거꾸로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하루아침에 나스닥 시가총액의 절반이 날아가는 처참한 디레버리징의 지옥으로 변할 겁니다. 나스닥과 부동산을 끝없이 밀어올리던 그림자 유동성이 증발하면 빚으로 쌓아올린 가짜 호황도 그 즉시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무지성으로 떨어질 때마다 사모으는 이른바 바닥 매수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당장 탐욕을 멈추고 현금 흐름을 확보해 다가올 유동성 절벽의 충격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파국이 시작될 때 월가의 거물들이 TV에 나와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가장 소름 돋는 진실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짐작이나 가십니까? 그것은 바로 진짜 붕괴가 시작될 때는 비명조차 들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파티장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음악이 멈추는 순간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해 서로를 짓밟게 될 겁니다. 수술실에 환자에게 투여되던 마약은 이제 바닥났고 단 1초 만에 수십조 원의 자산이 무너지는 모래성 위에서 소리 없이 증발해버릴 겁니다. 10년 동안 쌓아올린 여러분의 피 같은 재산이 한순간에 진공 상태 속에서 사라지는 거죠. 자, 이제 생존을 위한 지도는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다가올 거대한 재앙 앞에서 스스로의 가족과 자본을 지켜내십시오. 99%의 대중이 수면제를 먹고 잠든 이 시장에서 홀로 깨어남을 선택하셨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각심을 남겨주십시오. 문이 굳게 잠긴 어둠 속에서 빈 껍데기만 쥔 채 오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파국이 오기 전 1%의 생존자가 되어 가장 먼저 비상구를 열고 탈출하시겠습니까? 다음에는 경기조정주가 수익 비율 및 버핏 지수의 최고점 경신사례 분석과 밸류에이션이 한계치에 도달한 후 발생했던 평균 회귀의 트리거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